2016년 경주 그리고 2017년 포항. 이 두 지진은 한국인들에게 지진의 위협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각인시켰습니다. 규모 5.8, 5.4라는 강진은 순식간에 도시를 흔들었고 그동안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한국 사회를 놀라게 했죠. 하지만 이 재난 속에서도 주목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 한국의 건축물은 무너지지 않았을까? 많은 건물이 흔들렸지만 붕괴 없이 버텨냈고 세계는 그 비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튼튼한 건축물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진 대비를 위해 철저히 준비된 내진 설계, 그리고 건축물 하나하나에 담긴 재난 예방 철학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의 건축 철학의 사랑에 빠진 한 외국인 엔지니어를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5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축 엔지니어인 마이클 리드입니다. 제가 특히 중점을 둔 분야는 지진 피해와 내진 설계였죠. 저는 일본, 칠레, 터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건물들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매번 현장에서 저는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참사를 막지 못했을까? 저는 2011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의 현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튼튼하다고 믿었던 건물들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칠레와 터키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터키 이즈미르에서 발생한 지진 현장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던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건축 기술자로서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건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내진 설계를 포기하거나 제대로 된 기준 없이 건물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절망감을 느끼면서도 더 나은 건축을 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동료가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이클, 한국은 좀 달라. 거긴 큰 지진에도 건물 피해가 적어.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2017년 포항 지진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포항은 진도 5.4의 지진을 겪었는데 건물 피해가 왜 이렇게 적지? 더욱 놀라웠던 것은 지진 이후 한국이 어떻게 재난을 극복했는가에 대한 사례들이었습니다. 건축 기술, 재난 대비 훈련,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 철학이 모든 과정에 녹아 있었죠. 결국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한 기술 탐구를 넘어 새로운 깨달음을 줄 것이라는 예감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건축을 생명과 연결짓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 건축이 어떻게 지진 속에서 생명을 지켜냈는지, 그리고 전 세계가 왜 이를 배우려 하는지.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이미 수많은 지진 피해 현장을 다녀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칠레, 터키, 일본, 그리고 제 고향인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지진은 경계 없이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재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나라마다 피해 규모는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걸까? 그 답은 바로 건축의 철학과 우선순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터키 이즈미르에서 목격했던 장면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고 현장 조사팀은 피해 원인으로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진 설계가 부족했어요. 대부분 비용 절감을 위해 내진 구조물을 생략했죠. 칠레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건축업계에서는 내진 설계를 추가하면 건축 비용이 2030% 상승한다는 이유로 이를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진에도 건물이 쉽게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몇몇 건물들은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지어졌고, 오래된 건물들 대부분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비용 절감이 생명 보호보다 우선시되는 현실. 이것이 제가 느낀 전 세계 건축의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고층 건물들 사이를 지나며 건축물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한국의 건물들은 무언가 더 단단하고 체계적으로 지어졌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외관이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철학이 느껴졌죠. 한국의 건축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진 설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녀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내진 설계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거나 비용 문제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건물을 짓기 전에 내진 설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제가 놀랐던 점은 한국의 건축물들이 단순히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지진 후에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내진 설계 기준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해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특히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작은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또한 한국에서는 모든 건물이 내진 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진 1등급 이상의 건물들은 진도 6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설계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충격을 흡수하는 방진 구조가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충격을 분산시키는 시스템은 한국 건축의 큰 강점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건축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지 않는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터키에서 만난 건축 전문가들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후 대규모 재건축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애초에 이런 재난을 대비해 건물을 짓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재난은 피할 수 없지만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 건축 전문가의 이 한마디는 제가 이전에 들었던 어떤 말보다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 건축의 내진 설계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2017년 포항 지진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한국 건축의 진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곳에서 저는 한국 건축이 단순히 기술적 우월함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건축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포항이 지진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진도 5.4라는 지진 규모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녀본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지진으로도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항의 첫인상은 달랐습니다. 물론 곳곳에 균열이 가거나 피해를 입은 건물들이 보였지만 붕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장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요 건축물들은 굳건히 서 있었고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안전하게 대피한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한국 건축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한 한국 건축의 디테일한 설계 요소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다.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저는 한국 건축의 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 건축에서는 기초 공사 단계부터 재난을 대비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집안의 안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집안을 강화하는 작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포항에서도 주요 건물들의 집안은 지진으로 인한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설계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건물 내부의 구조적 디테일은 단순히 건물의 외관이 아니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기둥과 벽체는 모두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었고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진 구조가 건물 전체에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지진으로 인한 충격이 특정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건물 전체로 고르게 분산되도록 설계된 것이죠. 건축가는 이를 설명하며 이 설계 덕분에 포항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지진 충격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흥미로웠던 것은 내진 설계에 사용된 기술적 요소였습니다. 포항의 한 고층 건물에서는 댐퍼라는 특수장치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흔들릴 때 충격을 흡수하고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그 장치를 본 순간 저는 한국이 얼마나 세밀하게 지진을 대비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건물들의 설계는 지진 후 대피를 고려한 구조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내부에는 지진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화 셔터와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비상계단은 넓게 설계되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전력 차단 장치가 포함된 설비 덕분에 전기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건축가는 건물 외부에 설치된 드라이비트 시스템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외벽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포항 지진에서도 드라이비트 시스템 덕분에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례를 들으며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건물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작은 디테일까지도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건물에서는 가구나 대형 기기가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고정장치가 흔들리는 물체로 인한 부상을 방지해 주었고, 특히 포항에서 한 병원은 이러한 장치를 활용해 환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대피소에서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지진 비상 키트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키트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긴급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식량과 응급처치 도구, 그리고 작은 휴대용 랜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건물이 튼튼하다는 수준을 넘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설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포항 지진 현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 건축이 왜 특별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진을 견디는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공간을 만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철학은 기술적인 디테일 하나하나에 녹아 있었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포항 지진의 사례를 통해 저는 건축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 건축은 그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포항 지진을 직접 경험한 뒤 저는 한국 건축의 기술과 철학이 단지 한 나라의 성공 사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범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건축 방식을 연구하며 그들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축 시스템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칠레처럼 지진이 잦은 지역에서는 한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이 활발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내진 설계가 발달된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의 내진 설계는 기술적 디테일 외에도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구조와 재난 이후 복구를 고려한 시스템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칠레의 한 건축가는 한국에서 배운 경험을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용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건물 내 모든 시스템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 건물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혁신적이었다고 그가 말했죠. 뿐만 아니라 한국 건축의 사전 예방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난이 발생한 뒤 복구에 집중하는 데 반해 한국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이 차이는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 건축 전문가로부터 들은 다층 방제 시스템은 감탄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건물은 기본적으로 3중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진의 충격을 흡수하는 기초 설계, 둘째는 충격을 분산시키는 건물 구조, 그리고 셋째는 재난 발생 후에도 사람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내부 설계였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 새로 지어진 대형 병원 건물의 설계도를 보았을 때 건물 전체가 독립적인 방진 설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구조는 지진 발생 시 건물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내부에 있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내부 공간에는 비상대피소와 의료키트가 항상 구비되어 있었고 비상전력 시스템이 72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 철학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넘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건축이라는 한국 건축의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내진 설계가 적용된 해외 프로젝트들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한국 건축회사가 설계한 초고층 빌딩이 지진에 가장 안전한 건물로 선정되었고, 일본에서는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방진 구조물을 도입한 새로운 도시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한국의 건축 기술이 이제 전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점은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비용 효율적인 설계를 넘어서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설계라는 것이었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에도 한국 건축 전문가들은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한 건축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축은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건물이 튼튼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삶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진정한 건축이다. 이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 건축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과 철학,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 따뜻한 시선이 하나로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 한 건축 전문가와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축은 생명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튼튼한 건물을 짓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건축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제가 15년 동안 건축업계에 몸담으면서 들어본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많은 지진 피해 현장을 보아왔던 저는 항상 비슷한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왜 피해를 막지 못했을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터키에서, 칠레에서, 미국에서 지진은 늘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진이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의 건축 전문가들은 단순히 피해를 줄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한국 건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난을 단순히 피해야 할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바라본다는 점이 저에게는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국 건축은 단순히 한 나라의 사례를 넘어 전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빌딩 프로젝트, 일본의 도시 재건 사업, 그리고 칠레의 내진 설계 강화 캠페인까지 한국의 건축 철학은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 건축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자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건축물은 단순히 지진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이후의 삶까지 고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포항을 떠난 뒤에도 한국 건축 전문가들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달 정기적인 내진 점검을 진행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 건축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건축은 단순히 벽돌을 쌓고 철근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한국 건축의 철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재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이 더 빈번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이 보여준 사람을 위한 준비와 철학은 분명히 전 세계에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 건물이 단순히 멋지게 보이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한국 건축이 보여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재난은 피할 수 없지만 준비를 통해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오늘 한국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한 번쯤 주변의 건축물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건축이 보여준 이 놀라운 철학과 기술이 단순히 한 나라의 사례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